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주제로 컨퍼런스 보드의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 동향을 정확히 잘 설명해 주는 지표는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경기 종합지수 컴포짓 인덱스입니다. 미국에서는 컨퍼런스 보드가 미국의 경기 종합지수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 20년 전 미국 국무부 초청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가고 싶은 곳 중 하나가 경기지수를 작성하는 컨퍼런스 보드였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해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미국 경기지수는 상무부 산하기관에서 작성하여 발표할 줄 알았는데 그 당시 민간조사기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고 다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정부기관에서 발표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민간기관에서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을 보고 다소 놀랐습니다. 물론 상무부에서 의뢰해서 위탁해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1916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 경제조사기관으로 대중의 산업계에 대한 신뢰성 상실, 노동계 동료 등으로 경제 위기가 도래하자 대기업 총수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67여 개국에 3,000여 개의 경제단체, 산업별 협동조합, 노동조합, 대학, 기업 등의 다양한 회원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경제 경영에 대한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기 선행지수, 즉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미 상무부의 의뢰를 받아서 소비자 신뢰지수, 컨슈머 컨피던스 인덱스와 경기 선행지수 등 경기지수와 고용 동향 지수를 매달 조사 발표하고 이를 통해서 객관적인 비즈니스 상황을 분석합니다. 월간 단위로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멕시코, 한국 등의 경기 선행지수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조사나 회의 또는 자문 등을 통해서 산업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모범 사례 등을 회원들과 공유합니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인 IMF, 즉 국제통화기금이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 자주 세계 경제 내지 미국 경제의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는데 컨퍼런스 보드의 전망치는 소홀히 취급하는 것 같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경기 동향을 정확히 나타내는 지표는 미국 경기종합지수를 선행종합지수와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를 모두 작성하여 종합 해석하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종합지수입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지난 10월 9일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틀 제목은 Economic Growth Remains Relatively Firm but will slow to 2% in 202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경제 성장은 비교적 견고하지만은 내년 즉 2020년에는 2%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많은 다른 경제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확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GDP 성장은 장기 추세로 수렴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약간 더 유연하지만은 여전히 견실한 소비 및 일자리 성장 추세, 기업 투자 약화, 주택 투자 증가 및 지속적인 통화 완화 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특히 2분기에 비해서
다가오는 분기에 소폭 완화될 것이나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자리 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은 노동시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The unemployment rate now stands at a 50-year low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중 실업률은 3.5%를 기록해서 미국의 역사상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고용 사정은 좋아졌다 하는 뜻이죠. 강력한 소비자 신뢰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신뢰는 계속 약화되고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9월 제조업 정서가 다시 약화되면서 구매관리자 지수가 하락세로 떨어졌고, 이러한 취약점은 현재 서비스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확장 영역에 있지만은 보다 유연하게 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초에 주택 투자가 부진한 이후 최근 주택 허가와 착공에 관한 데이터는 강화 추세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뒷받침되는 강력한 수요는 추세를 뒤엎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소비자 지출 또는 비거주 기업 투자의 일부 완화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두 차례의 금리 인하에 따라 시장은 연말까지 추가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저비용의 기업 대출 및 모기지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방준비은행이 4분기에 추가로 25bps, 즉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5bps는 0.25%포인트를 나타내며 4분기에 0.25%포인트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컨퍼런스 보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내년도 미국 경제의 실질 GDP 전망을 표에서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실질 GDP는 금년 2.3%로 전망하고 있고, 내년도 즉 2020년은 이보다 다소 낮은 2.0%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와 수출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미중 무역 전쟁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이 부진하며 확장세가 장기화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확장 국면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부분별로 보면은 실질 소비자 소비와 실질 자본 소비는 다소 양호하지만은 거주자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수출이 미중 무역 전쟁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금년 2, 4분기부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로 인한 기회 요인을 확대하고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지난 10월 18일 발표한 미국의 선행 경기 종합지수, 즉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를 보면은 2009년 6월의 저점에서 최근까지 계속 상승하여 확장 국면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0년 동안 확장 국면을 보인 것입니다. 동행 종합지수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종합지수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전담하여 작성하고 있지만은
OECD에서도 경기 선행지수는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OECD는 현재 회원국이 37개국인데 회원국들의 경기 종합지수 중 선행 종합지수를 작성하여 매월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선행 경기 종합지수와 동행 경기지수, 후행 경기지수를 모두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작성한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OECD에서 최근 발표한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즉 컴포지트 리딩 인디케이터를 보면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2017년 11월부터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의 경기 선행 지수를 진폭 조정한 것으로 원래 지수와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해석을 할 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것과는 경기 순환 추세가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선행 종합지수는 일반적으로 경기를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OECD 경기 선행지수로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은 2017년 11월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컨퍼런스 보드는 내년도 미국 경제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2019년에 비해서 0.3%포인트 떨어진 2.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아직 견실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약간 떨어지는 연착륙, 즉 소프트 랜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